안녕하십니까. 2025년 5월 5일 최병무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국민의힘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 전 고용노동부 장관을 대선 후보로 선출을 했죠. 그래서 이제 남은 거는 한덕수 전 대통령 권한대행과의 단일화다, 뭐 이렇게 온 정치권에서 예측을 했고, 그런데 그게 그렇게 간단한 일은 아니다, 뭐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습니다. 선출되고 나면 좀 달라질 것이다. 근데 바로 그 예상이 불길하게도 거의 맞아가고 있는 상황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서, 그 해법은 무엇일까? 자, 대선 후보로 선출된 바로 그날 국민의힘의 권영세 비대위원장하고 권성동 원내대표, 이양수 사무총장이 김문수 후보와 면담을 했다고 합니다. 뭐 누군지는 언론에 보도가 안 되고 있지만, 참석자 중에 한 명이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공감한다, 이낙연 전 총리, 이준석 개혁신당 후보를 포함한 넓은 의미의 빅텐트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거든요. 그 다음에 참석자가 제일 중요한 한 후보와의 단일화를 좀 빨리 해야 되는 것 아니냐 그랬더니, 여기가 뭐 한덕수당이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당직 인선안을 통보했다고 하는 거죠. 대표적인 김문수 자강파, 무슨 얘기냐면 김문수가 국민의힘 계열의 대선 후보가 돼야 된다라고 주장을 해왔던 김재원 전 의원, 이 사람을 후보 비서실장에 임명했습니다. 이 메시지가 뭘까요? 내가 국민의힘 계열의 후보다, 나로 단일화해야 된다, 이런 메시지 아닌가요? 이 김재원 전 의원은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를 상정하고 협의한다는 것은 자기 희생적인 결단이 있어야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해왔거든요.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의 자기 희생이 없이는 단일화라는 건 안 되는 거다, 무슨 대의를 위해서 그런 거 아니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김문수 비서실장이 되다는 겁니다. 그 사람을 김문수가 비서실장으로 지명을 했다는 거죠. 그 메시지는 나로 후보가 단일화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한덕수 후보와의 단일화 이런 거를 계속 주장해온 이양수 사무총장 해임했습니다. 거기다가 장동혁 의원, 한때 한동훈계였던 장동혁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이 메시지도 조속한 단일화 그거 그렇게 중요하지 않다라고 받아들여집니다. 그럼 왜 그랬을까?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 대선 후보가 되고 나니까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한덕수 전 대행은 무소속입니다. 자금 없죠? 조직 없죠? 무슨 수로 버티겠나? 저러다가 그만두면 내가 국민의힘 계열의 대통령 후보가 된다, 최종적으로 확정된다, 시간을 끌자. 1차적인 시한은 선거 홍보물이 인쇄되기 시작하는 7일, 그건 뭐 내일 모레니까 불가능해졌고, 후보 등록이 시작되는 10일과 11일, 지금 닷새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거의 상황이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뭐 방식이 여론조사밖에 더 있겠습니까? 아니면 이제 25일에 투표 용지 인쇄에 들어갑니다. 그때는 이제 뭐 국민의힘 후보 김문수, 그 다음에 무소속 한덕수, 그럼 국민의힘 후보는 기호 2번, 한덕수는 뭐 무소속이니까 저 뭐 기호 뭐 5번, 그 전에만 하면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요, 25일 지나면 또 사전투표 하기 전에만 단일화하면 됩니다, 이런 얘기 나올 겁니다. 이 얘기는 그 무슨 얘기냐? 단일화 생각이 없다는 얘기죠. 그리고 한덕수 전 대행이 항복해라 이걸 요구하는 거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이게 이제 전형적인 정치공학 논리고 이른바 프로 정치인들의 셈법입니다. 저는 그래서 그런 상황을 뭐 수십 년 동안 많이 기자로서 취재를 해왔기 때문에, 제가 김문수 후보가 그 후보로 선출이 확정된 이후에 달라질 가능성도 있다. 그러니까 한동훈 후보나 홍준표 후보가 만약에 후보가 되면 단일화는 물론 안 하는 거고,
그 전에도 단일화 항상 열려 있다고 했던 김문수 후보마저 확정이 되면 달라질 것이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달라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죠. 저는 뭐 달라지면 안 된다고 생각했던 사람이지만 달라질 가능성은 있는 거니까. 근데 바로 그 우려가 지금 현실화된 겁니다. 자, 반면에 한덕수 전 대행은 채널A하고 인터뷰에서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젊은 청년들이 제대로 된 나라를 이어받고 경제적 번영을 이어가는 나라를 만드는데 어떤 조건이 필요하겠느냐. 김문수 후보와 단일화 대화에 아무런 조건이 없다. 무조건 다 받아들이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선거연대가 아닌 개헌연대라고 말하고 싶다. 내부 갈등과 분열을 해결하고 새로운 시대 정신을 반영할 수 있도록 개헌을 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시간이 없습니다. 당장 10일, 11일에 후보 등록을 하는데요. 후보 등록을 한덕수 전 대행이 해야 할 상황이 된다면 기탁금이 3억 원입니다. 뭐 3억 원 뭐 아무것도 아니죠. 뭐 모금해서 뭐 하면 되는데 문제는 후보 등록을 해놓으면 단일화 문제의 장애물이 또 된다는 거죠. 정당 국고보조금 못 쓰고요. 그러면 활동 자체가 거의 없습니다. 12일부터 본선거가 시작되면요. TV 온라인 광고, 유세차 운영, 선거운동원 인건비 하루에만 수억 원이 들어가는데 김문수 후보는 국고보조금으로 다 쓸 수 있지만 한덕수 후보는 그렇게 쓸 수가 없다. 사비로 충당해야 됩니다. 지금 29억 원인가 밖에 모금을 못 하는데 29억 원 일주일도 안 갑니다. 그러면은 결국 항복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지금 김문수 후보가 한덕수 후보한테 그걸 요구하고 있는 것 아니냐. 속셈을 들여다보면 그런 판단이 가능하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가 과거에 이제 노무현 대통령 후보 당시에 후단협이라는 거 기억하시는 분들 계실 겁니다. 후보 단일화 협의회. 왜냐하면 지지율이 이회창 후보에 비해서 계속 떨어지니까 후보 단일화 추진 협의회라는 걸 해서 그 이회창을 제외한 다른 후보들의 빅텐트. 지금이랑 뭐 상황이 거의 비슷하죠. 끝내 성공하지 못했습니다. 왜? 노무현 후보가 부정적이었거든요. 대통령 후보가 되면요, 그 당의 대표가 되는 겁니다. 선거 때까지는. 누구도 지난번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 몰아내는데 얼마나 힘들고 어려웠습니까? 똑같습니다. 지금 몰아내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설득을 하는 수밖에 없는 건데 이 설득을 하니까 김문수 후보가 단일화 추진기구라는 걸 당내에 만들자 이렇게 지시를 했습니다. 얼핏 보면 단일화를 위한 의지를 보였네? 이렇게 보이죠. 지금 시간이 없는데 추진기구 만들고 인선하고 그러면 시간 다 갑니다. 하지 않겠다는 얘기하고 비슷한 얘기입니다. 그런 게 이제 정치적인 해석, 평론의 영역이죠. 자, 그런데 한덕수 전 대행과의 단일화, 이게 결정적인 승부를 가르는 변수였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한덕수 후보의 단일화 문제를 공식화하지 않았다면 김문수 후보가 당선될 수 있었을까요? 당선될 수 없었죠.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근데 지금 당선되고 나니까 완전 이제 생각이 달라진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되돌릴 수 있는 방법 없습니다. 결국은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해야 되는 거고, 결단을 안 하면 이제 당내에서 압박을 하는 2002년 후단협 같은 일을 벌여야 되는데 그것도 김문수 후보가 끝내 거부하면 성공하지 못한다. 자, 그래서 현실적으로 보면 정당 소속 후보와 무소속 후보가 단일화하는 방법은 뭐 누구 하나가 양보하는 거, 그거는 이미 이제 불가능해졌고, 지금 이 방법, 이 상황에서는 한덕수 전 대행이 양보하기 전에는 불가능한 거 아닙니까? 불가능해졌고, 이제는 여론조사로 원샷 경선이든 뭐든 하는 방법밖에 없다. 근데 김문수 후보는 또 이낙연, 이준석을 포함하자고 합니다. 이낙연, 이준석과 지금
정치 협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아직. 근데 지금부터 시작해서 며칠 내로 가능할까요? 불가능입니다. 그러니까 김문수 후보가 불가능한 조건을 지금 내세우는 것은 하지 않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 이제 여론조사로 하자. 이낙연, 이준석 타진해보고 안 되면, 뭐 타진하면 하루면 되는 거 아닙니까? 안 되면 여론조사로 하자. 이러면 이제 여론조사에 뭐 단순 적합도, 국민의힘 후보로 누가 적당하다고 보십니까? 라는 그런 걸로 조사할지, 아니면 이재명 후보와 이재명 김문수, 이재명 한덕수 이래서 이른바 경쟁력 방식으로 하느냐. 뭐 이건 기술적인 문제니까. 그 다음에 뭐 이제 역선택을 뭐 방지하느냐 아니냐 뭐 이런 문제. 이런 상황을 놓고서 사실 그것도 의지만 있으면 충분히 해결하지만 지금 김문수 후보가 의지 자체가 지금 희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는 어려울 수도 있다. 단일화 뭐 다 될 것처럼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단일화 여부를 놓고 국민의힘의 내분이 불거질 수도 있습니다. 한덕수파, 김문수파. 그럼 결국 이걸 누가 중재를 해야 되느냐?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이죠. 중도 합리적. 그래서 예를 들어서 이제 권영세 비대위원장과 권성동 원내대표 등 지도부와 그다음에 중도 합리적인 의원들 이런 사람들이 모여서 압박을 하는 것 외에는 달리 방법이. 그래서 김문수 후보가 결단을 내리도록 그리고 안을 제시하고 이렇게 하자. 그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게 어디로 갈까? 늘 우리가 김문수 후보는 선의로만 행동할 거야. 그렇지 않습니다. 정치라는 게. 뭐 한쪽은 선이고 한쪽은 악이다. 이렇지 않습니다. 다 선의 요소가 좀 있고 악의 요소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이 선의 요소를 가지고서 김문수 후보를 뽑아놨는데 지금 당선되고 나니까 딴소리하는 일종의 어깃장을 놓고 있는 거죠. 이 부분을 어떻게 돌파할 수 있는가? 뭐 이거 돌파 못하면 아무리 이재명 민주당 후보가 뭐 서울고등법원에서 15일에 이제 재판을 하고요. 그 재판 가지고서 지금 뭐 대법원장 탄핵 뭐 여러 가지 논란을 불러일으키고 있죠. 서울고등법원에서 뭐 예를 들어서 대선 전에 판결이 나온다고 해서 물론 그러면 이제 국민들이 아, 저 사람은 곧 피선거권 상실. 그러면 저 사람을 찍었다가는 대선을 몇 달 내에 다시 치러야 될지 모르겠다. 안 되겠다. 이렇게 하는 사람이 많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의힘 계열이 분열이 되면 당선시키는 모양새가 될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거를 막으려면 결국 당 지도부, 현역, 그 다음에 지금 김문수 후보가 임명한 선대위, 뭐 선대위원장이나 뭐 이런 사람들 다 이런 사람들이 난상 토론을 통해서 하루빨리 이 결론을 내는 수밖에 없다. 그렇지 않으면 김문수 후보는 이런저런 시간을 끌면서 결국 한덕수 전대행의 항복을 요구할 가능성이 있다. 물론 저는 누가 돼야 되느냐 이런 건 없습니다. 여기에서 선은 이재명 후보를 이길 수 있느냐 없느냐 이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김문수 후보의 그 단일화 어깃장 제가 이렇게 제목을 달았는데 이 부분이 굉장한 위험 신호로 등장하고 있고 이 위험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당 지도부와 현역 의원들의 노력이 지금보다 어찌 보면 더 심각한 국면에 들어갔기 때문에 당장 오늘부터라도 이 부분을 논의하기 시작해야 된다. 그리고 압박하기 시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